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504번째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30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되새기며 역사 왜곡과 부정에 맞서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온라인 원격 진료 상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파송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20년 동안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교수 폭행 논란을 빚은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이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504차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30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되새기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과 고 김학순 공개 증언 30주년을 앞두고 열린 제1504차 정기 수요 시위. 30년 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은 전쟁 범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며 전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되새기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 연대 집회로 열린 수요 시위엔 독일과 미국, 일본 등 6개 나라 84개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머나먼 옛날 어느 먼 곳에서 불운한 소녀들이 경험한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폭력, 일상에서 겪는 불안과 불평등의 체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당사자성을 확장하며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역사 부정론자들은 전 세계의 세력을 확장하며 체계적인 역사 왜곡은 물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끝까지 역사의 진실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온 역사와 투쟁을 지우고 왜곡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과 결심으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수요 시위 현장에 나타난 일부 보수단체들은 위안부는 가짜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스피커와 확성기를 사용해 수요 시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4개 나라 40개 도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알리고 진실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세계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200여 명을 넘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저항해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서울역과 남대문, 시청, 덕수궁에서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광복 76주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성명서에서 5.24 조치의 폐지 선언과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지원 물품 반출 제도의 사후 신고제 전환 등 코로나와 대북 제재로 모든 것이 막힌 한반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연대는 지금 북한은 수해와 제재 장기화로 심각한 민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움직임과 노력이 모여 남북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했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해외 한인들을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온라인 원격 진료 상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명지병원 의료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환자와 화상으로 진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 쪽에 이제 머리 앞쪽이 아프시거나 뭐 뒤쪽이 아픈 위치가 있으세요? 명지병원은 최근 버추얼 케어 센터를 오픈하고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원격 진료 상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지병원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에서 진료 상담 시간을 예약하면 의료진과 화상으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케어 센터가 운영된 지는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관련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 시설도 없고 의료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지역들은 확진이 된 상태에서 그냥 집에서 대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갖고 계신 약들 중에 뭘 복용할지, 뭐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얼마만큼 쓸지, 뭐 용량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 같은 해외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과 서남아시아, 서남아프리카 등 많은 선교지에서 열악한 의료 체계와 높은 의료 수가 때문에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급 상황이 잇따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문자나 음성 통화, 약품 목록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화상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코이카에서 나온 의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먹어야 할 약품들을 다 소개를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화상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증상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인터넷상에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신뢰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지병원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남미 과테말라, 중동 아프리카 한인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병원 측과 선교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역사 속 교회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내년부터 해외 파송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20년 동안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불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논란이 됐던 분당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역사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논란 이후 교회 재정 투명성 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를 향한 기독교 문화 창출에 힘쓰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당중앙교회 법규집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인 9천여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 분당중앙교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교회로서 복음의 지렛대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그 기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배당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180억이 들었어요. 교회는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20년 동안 총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1차 만 42세 이하, 2차 만 45세 이하 선교사들을 선정해 매년 6억 원씩 20년을 불입하고 30년이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교사들이 노후 걱정 없이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30년째 찾게 되면 일정한 기초적인 생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확신하게 되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서 1000명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한 청년 인재 양성과 언론 인재 양성에도 교회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재건축으로 새성전에 입당한 분당 중앙교회는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로서 창립 비전을 잊지 않기 위해 86제곱미터 공간에 역사관도 갖췄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교수 폭행 논란을 빚은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이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학교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된 것은 이사회가 교비 회계 결산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사회가 학교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기독대 입장을 이승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폭행 논란이 일었던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과 학교 관계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강평 총장과 교수들이 회의를 하던 도중 갈등이 생기기는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78세, 내년 79세예요. 50대 초반에 내가 어떻게 집어던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강평 총장은 또 서울기독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것은 법인이사회가 2019년 결산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이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결산을 올리고 법인에다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8월 공시를 놓치고 이 부분이 법인의 규칙사유, 학교 규칙사유로 인해서 12명 정원인 서울기독대 법인이사회는 현재 3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식물이사회가 됐다는 게 학교 주장입니다. 이강평 총장은 법인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멈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강평 총장은 이어 손원영 교수의 복직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환원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 특성과 손 교수의 신학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강평 총장은 서울기독대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이사의 구성이 이루어져 학교가 구상하는 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장은 서울기독대가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이미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함께 행복을 주제로 바리톤 최희승 씨와 하피스트 황세희 씨의 듀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수요 예배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마마클럽의 금식기도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라는 이 음악회를 통하여서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로 힐링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또한 교회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힐링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리톤 최희승과 하피스트 황세희 부부 듀오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등 성가곡과 한국 가곡, 하프 솔로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 수요 예배를 열고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예배마저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단계로 옴으로 인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회에 많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어서 성명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좌석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른 모임 시설과 비교해 예배 인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여성기도위원회가 제2회 경기북부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들려 살리며 우리 회복되며 치유받으며 말씀이 이끄는 기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음 세대 선교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북한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